굳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 발전적 피드백. 피드백은 입력과 출력을 갖춘 시스템에서 출력에 의하여 입력을 변화시키는 일을 말한다.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진행된 행동이나 반응의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조직 운영에서 피드백은 이루어낸 성과나 태도 등에 대해서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짚어주면서 앞으로 더 나은 성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피드백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의 표시다. 그러나 그 사랑과 관심이 매번 좋을 수만은 없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쓴소리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그 쓴소리를 우리는 발전적 피드백이라고 칭한다.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발전적 피드백이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라는 의도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리더들은 좋은 의도가 담긴 피드백이지만 이 발전적 피드백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위안 아닌 위안을 삼으며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발전적 피드백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다. 주는 입장에서는 어쩐지 상당히 미안하고 무언가 지도 편달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지는 일이다. 잘못하면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을 하게 된다. 받는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쁘다. 상대가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일단 오해의 장막부터 친다. 피드백을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이렇게 서로 교차할 수 없는 마음의 도로를 달리게 된다. 87년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당시 모회사였던 CJ, 제일제당으로 배치를 받은 나는 기획, 전략, 신규 사업 검토 업무와 함께 계열사 경영지원실장, 빕스 사업부장, 단체급식 본부장 등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했다. 일본 전문가로 입사해서 임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일한 팀원들이 해준 발전적 피드백 덕분이었다.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파트장이 되었을 때 대단한 학력과 배경을 가진 팀원들을 이끄는 것이 버거웠다.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고 기획조사를 거쳐 경영관리 경험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파트장. 이런 나에게는 특단의 무기가 필요했다. 그때만 해도 멘토링 시스템이나 리더십 배움의 장이 부족했던 터 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채워나가야만 했던 시절이다.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책에서 피드백을 접하고 상당히 인상적인 툴이라고 생각했다. 파트장이 되면서부터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분기마다 만나서 업무성과나 자기개발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물었다.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파트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조직 분위기에서는 파격적인 요청이었다. 파트장이 팀원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자처해서 물어본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왜 이러시나 하는 눈초리로 하나마나한 피드백을 해주었다. 일 욕심이 많다. 너무 철저하다. 보고할 때 발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주말 근무를 너무 당연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다. 이 중에서 한두 개를 집중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요청했다. 대충 피드백을 해주었던 팀원들은 자신들이 툭 던진 말을 수용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 횟수를 거듭할수록 진심이 담긴 발전적 피드백을 해주었다. 급기야는 부장 시절 바로 밑에 차장이 내게 MBA 과정을 들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피드백까지 해주었다. 소위 가방끈이 짧으니 공부를 더 해서 가방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었다. 아무리 열린 리더여도 듣기 힘든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덕에 MBA에
도전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크고 작은 쓴소리를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들의 피드백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적은 누구나 한다. M그룹 S사업본부장은 전략 업무를 하다가 영업 현장으로 투입된 임원이다. 전략적으로 영업 업무를 하면서 유통망도 구축하고 비합리적인 계약 관행도 개선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S본부장은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은 완벽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잘해주고 대리점주와의 관계도 매우 우호적이라 지점장들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정도로 네트워크도 좋다. 그런데 본부장이 너무 실무적으로만 집중한다 라는 지적과 함께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받게 된다. S본부장은 인사팀에서 온 피드백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물었다. 솔직히 잘하고 계십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피드백을 기대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듣게 된다. 1시간 회의를 하면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하십니다. 설명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점장인데 하나부터 10까지 챙기실 때면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저희에게 일임해도 되는 것은 맡겨주세요. 오히려 본부장님께서는 미래 방향과 전략, 조직 문화 등에 신경을 써주시고 현업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도 매일 나오시는데 대응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는 의외의 피드백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그런데 차분히 정리하면서 자신이 사업부장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역할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S본부장은 진솔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지점장들이 고마웠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피드백을 계기로 본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